이 군함은 1942년 2월 21일자로 일본 연합함대에 기함이 된 전함 야마토입니다. 1942년 6월 항모부대인 제1기동부대를 따라 주력부대의 일원으로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 개전 당시에는 여기 보이는 전함 나가토가 연합함대 기함이었고, 야마토가 완공되고 2달 만에 연합함대 기함직을 물려받은 셈인데, 연합함대 참모진은 야마토가 나가토보다 훨씬 거주 공간이 넓어 좋아했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장관의 개인 선실은 야마토의 우현 중앙부에 있었는데, 인류 호텔의 방 하나와 비교될 정도로 넓었다고 하고, 침대와 소파, 작은 책상과 옷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 선실의 한쪽에는 이렇게 아코디언 도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걸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과 개인용 욕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일본어로 종병이라고 불렀던 이른바 당번병 2명이 배정되었고, 연합함대 참모장이 당번병 1명, 그리고 수석참모를 비롯한 나머지 참모진 10명이 당번병 3명을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당번병은 해군에서 엄선해 뽑은 우수한 자질을 가진 병사로, 연합함대 사령장관 종병은 일본 해군 수병에게 큰 영예였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야마토에 탑승해서 원양 항해를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전쟁 초반에 획득한 영토 방어 위주의 전략을 고수하던 군령부 및 대본영과 달리 평소 본인의 지론에 따른 미함대 경멸을 위한 야심찬 출격이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현재 1942년 6월에 미국과 일본 해군 간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 기존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뿐만 아니라 숨겨진 다른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4척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제1기동부대는 계속 미드웨이를 향해 항진했고, 그 뒤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직접 따라오고 있었는데, 야마모토 장관과 연합함대 참모진 전체가 전함 야마토에 탑승하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연합함대 사령부에 전무참모로 와타나베 야스지 중좌가 있었는데, 전무참모는 한자로 이렇게 쓰고 작전참모와는 또 다른 직책이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여기서 전무라는 것이 명령의 전달, 보고 및 통보, 통신, 정박, 수색 및 정찰, 경계, 봉쇄, 급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연합함대 전무참모가 맡은 일을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용어 설명인지 자료가 확실하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와타나베 참모는 일본 함대가 당시 미드웨이로 향하던 중에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야마토 함상에서의 일과에 대해 1960년대에 회상을 한 것이 있는데요. 야마모토 장관은 매일 오전 5시에 기상해서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장관은 일어나자마자 날씨를 체크하고 함교에 위치한 작전실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쿠레 해사 박물관에 야마토의 함교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데, 앞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게 되어 있고 함내 통신을 위한 보이스 튜브도 보입니다. 이곳이 수상 전투 시 함장과 사령관이 지휘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야마토급 전함인 무사시의 함교를 아래에서 찍은 것인데, 이전 사진에서 보았던 곳이 대략 이 지점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야마토가 건조될 당시의 사진을 보면 갑판의 사람과 비교해서 이곳의 높이가 짐작 가능합니다. 작전실은 함교와 같은 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작전실에는 큰 테이블과 해도 등이 있었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1940년경에 찍은 전함 나가토의 작전실과 비슷하겠지만 크기는 야마토의 작전실이 조금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와타나베 야스지 참모의 사진은 찾기 매우 어려운데, 이 사진의 맨 오른쪽 인물이 와타나베 참모였다고 합니다. 작전실에 올라간 야마모토 제독은 바로 간밤에 쌓인 100여 개의 정찰 보고 등을 숙지했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오전 6시 함교에 가서 약 2시간 동안 머물다가 오전 8시 다시 작전실로 와서 참모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식사를 마치고 참모진들과 함께 현 상황 및 작전을 논의했고, 작전실에 머물다가 점심 식사 후에는 다시 함교로 옮겨 오후 내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오후 6시 다시 저녁 식사와 환담을 위해 작전실로 옮겼습니다. 즉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참모진과의 환담이 작전실에서 계속 반복되었으며, 식사 중 그리고 식후 대화는 비공식 참모진 회의나 다름없었습니다. 우가키마토메 연합함대 참모장은 야마모토 장관과 다른 참모진이 식사할 때 함교를 지켰는데, 식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야마모토 장관과 참모진들 간의 식후 대화를 안 놓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야마모토 장관은 본인의 선실에서 목욕과 면도를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원래 저녁 때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기도 했지만,
어떤 설명에 의하면 오전 5시에 일어나서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8시에 야마모토는 다시 함교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거의 대부분 와타나베 참모와 함께 일본 장기를 두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제독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오후 11시 혹은 그 이후, 취침에 쓰는 시간은 6시간 혹은 그보다 더 적은 셈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일본 시간 5월 29일 주력 부대를 이끌고 하시라지마를 출항한 이후 이와 같은 루틴을 지키면서 미드웨이를 향해 항모 부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드웨이 근방 북태평양이고 이 선이 북위 40도선입니다. 그리고 북위 30도선과 20도선을 이 정도 위치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이 각각 동경 170, 180도선을 나타냅니다. 미드웨이 섬은 대략 북위 28도, 서경 177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네모 한 칸의 한 변의 길이가 각각 다 다르지만 대략 1110km 조금 못 되는데 우리나라 제주도가 북위 33도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것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넣었을 때 대략 이 정도 실제 크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초반 일본이 점령했던 웨이크 섬은 대략 이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42년 6월 3일 새벽 근해 정찰을 강화한 미드웨이에서 출격한 PBY 카탈리나 한기가 웨이크 섬 쪽을 향해 정찰 비행을 떠났습니다. 이날 이전에도 미드웨이에서 출격한 미군 정찰기와 웨이크 섬에서 출격한 일본군 정찰기 간에 산발적인 교전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의 미드웨이 상륙부대와 호위함대는 남서쪽에서 접근하고 있었고 일본 항모부대는 북서쪽에서 미드웨이에 접근할 예정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카탈리나 비행정은 일본 상륙부대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6월 3일 정찰을 맡은 정찰기 중 하나인 바로 이 카탈리나는 8V55라는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었고 잭 리드 소위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이 카탈리나 비행정이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모여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1942년 6월 3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잭 리드 소위의 카탈리나는 미드웨이에서 약 930km 떨어진 곳까지 와 있었고 리드 소위가 수평선 쪽에서 바다에 떠있는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리드 소위는 처음에는 카탈리나의 유리창에 먼지가 묻은 것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것들이 먼지가 아니라 미드웨이로 오는 일본 함정들임이 명확해졌습니다. 당시 카탈리나와 일본 함대와의 거리는 약 50km 정도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5분 리드 소위는 사이티드 메인바디, 일본 주 함대를 목격했다고 타전합니다. 사실 이 함대는 나구모의 제1기동부대도 아니고 야마모토의 주력부대도 아니었지만 리드 소위는 대함대를 목격하자 이것이 일본 주력부대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리드 소위의 이 메시지는 오전 9시 25분 미드웨이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보고는 미드웨이와 진주만 그리고 포인트럭의 미 항모부대에도 들어갔습니다. 미드웨이 미군 기지에서는 리드의 카탈리나에 더 자세히 보고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어느 정도 전력인지 알아야 공격대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리드 소위의 카탈리나가 일본 함대 발견 소식을 전하기 이전에 다른 카탈리나 한기가 일본 함대의 일부였던 소해정 2척을 목격하고 대공포 사격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후 일본 함대 본대를 목격한 것은 리드 소위의 카탈리나였습니다. 리드 소위는 고도를 높이면 일본 함대를 더 잘 볼 수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면 일본 함대도 카탈리나를 목격할 것이고 곧 일본 전투기와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함대 정면에 서지 않고 크게 돌아 뒤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리드의 카탈리나는 일본 함대의 왼쪽으로 크게 돌아 뒤에 위치한 후 자세한 보고를 타전했습니다. 리드는 일본 함대가 전함, 순양함, 구축함 등 11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척의 항공모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때 리드 소위의 카탈리나가 목격한 항공모함은 1940년에 취역한 즈이호였고 목격된 함대는 곤도 노부타케 중장이 이끄는 제2함대의 주력 그리고 다나카 라이조 소장의 미드웨이 상륙 지원 함대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약 2시간여 일본 함대를 정찰한 리드 소위의 자세한 보고는 11시 25분 미드웨이에 접수되었고 미드웨이에서는 리드 소위의 카탈리나에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드 소위는 저공 비행을 하면서 정찰을 했기 때문에 함정들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탈리나 한기가 일본군 대공포 사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실은 미군뿐만 아니라 일본도 연합함대 주력부대에 전달했고 연합함대 작전참모 미와 요시타케 중좌는 이 소식을 듣고 미군에 전혀 발견되지 않고 미드웨이까지 가는 것은 처음부터 바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 함대는 예정 작전 계획대로 계속 항진하며 하늘의 도움을 믿고 전진한다는 말을 당시 일기에 남겨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는 동안 미드웨이에서는 일본 함대를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미드웨이에서는 리드의 카탈리나로부터 일본 함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온 오전 11시 25분으로부터 1시간여가 지난 오후 12시 30분 미 육군 항공대의 월터 스윈이 중령이 이끄는 B-17 폭격기 9기가 600파운드, 약 271kg 폭탄 4발씩을 장착한 채 일본 함대를 향해 이륙했습니다. B-17 폭격기들이 미드웨이 약 1000km 서쪽에서 발견한 일본 함대는 다나카 라이조 제독의 경순양함 한 척, 구축함 10척, 그리고 병력을 실은 수송선들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회피기동을 하면서 구축함들이 B-17 폭격기들의 대공포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B-17 폭격기들은 1만 피트, 약 3048m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B-17 폭격기들은 돌아와서 몇 발의 명중탄이 나왔다고 보고했으나 후에 밝혀진 바로는 일본 함대와 수송선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당시 PBY 카탈리나 정찰대를 지휘하고 있던 패트릭 벨린저 제독은 카탈리나에 어뢰를 달고 일본 함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고 6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에 다나카 제독의 함대에 어뢰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카탈리나에서 발사한 4발의 마크 13 어뢰 중 하나가 일본 수송선 아케보노 마루의 명중에 10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어뢰로 아케보노 마루의 대공포탑이 폭발했지만 함 자체는 침몰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서 어뢰가 명중은 했지만 폭발하지 않았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1942년 6월 3일 미드웨이 상륙부대를 실은 함대가 미군에 발견되었고 B-17과 카탈리나를 이용한 첫 번째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셈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미군과 일본군 항모부대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